지금 새들이 풀숲 안에 숨어 있는 상황이라 제가 벽을 타고 천천히 가면서 일부 새들을 이제 비행을 좀 시킬 거예요. 그 친구들도 모두 다 올해 태어난 어린 수리벙이들이고요. 더 이상 어미로부터 보호를 받기 어려워져서 오게 됐고요. 네, 지금 저희가 아주 못마땅할 거라. 부엉이 되게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안 하죠. 지금 저희가 있어서 저기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미일은 수리부엉이부터 얘네는 벌매라는 새입니다. 두 마리 다 이렇게 총 맞았고요. 보시면 오른쪽 날개는 잘 피는데 왼쪽 날개는 못 피고 굉장히 많이 처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총에 맞아 다친 벌매까지. 평소에 보기 어려운 야생동물들이 한데 모여있는 이곳은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충남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데요. 그 중에서 충남센터는 2010년에 문을 열어 11년 동안 약 13,000마리의 동물을 구조했고요. 하루 평균 6마리 정도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그 중에서도 조류가 가장 많다는데요. 이 친구들이 오는 대표적인 이유. 농약을 먹거나 덫에 갇히거나 심지어 총에 맞기 때문입니다. 저 인꼬리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날개가 없고요.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저 친구의 정말 기구한 점은 총을 2번 맞았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10개월에 걸쳐서 치료를 했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100일째 되던 날에 다시 구조가 됐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개에 총을 맞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유리창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팔색조는 유리창에 충돌해서 왔고요. 야생 조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유리창 충돌이거든요. 그 구조물이 장애물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통과하려다가 부딪히는 사고를 겪게 되는 거죠. 그것 말고도 도로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도로와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도로를 건넙니다. 하나의 건강했던 서식지가 도로로 인해서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되고 동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서식지를 찾아서 동물들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건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얼마 전 10대 청소년 2명이 청둥오리 가족에 돌을 던져 죽인 일명 청둥오리 돌팔매질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본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랄까 되게 절망스러웠어요. 그 새끼 오리들이 부화해서 강가로 이동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어서 이동하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 과정에서 죽거나 다쳐서 도태되고 일부 친구들만 어미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서스럼없이 돌을 던진다? 저는 정말 분노도 했지만 절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엔 센터에 들어오는 동물들이 더 많다는데요. 한창 번식기라 어미 잃은 새끼들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새끼 수달이에요. 태어난 지 아직 한 달 채 되지 않았을 만한 정도의 성장 수준이고 최근에 비가 한번 좀 많이 왔잖아요. 그 비가 왔을 때 불어난 물에 떠내려와서 어미를 잃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새끼 너구리인데요. 너구리라고 하기엔 털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구리의 경우는 개선충이라는 외부 기생충에 의한 피부병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이에요. 감염이 되면 지나친 가려움증이나 통증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생활살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누군가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먹이를 먹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병이 감염된 너구리가 요즘에는 길고양이 급식소와 같은 데 출몰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이 친구들 말고도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고라니, 오늘 들어온 새끼 흰뺨 곰둥오리도 있죠. 이곳에 들어온 친구들은 상태가 가벼우면 응급처치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연으로 돌려보내고요. 심각할 경우엔 수술도 하고 식단 관리는 물론 영양제까지 챙겨줍니다. 곤충을 먹어야 되는 동물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런 거저리류나 건조 귀뚜라미나 생귀뚜라미도 있고요. 본인이 사냥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우쳐서 보내야 되니까 방생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살아있는 먹이를 잡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재활을 통해 자연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는데요. 새의 경우엔 비행 연습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에 돌아가도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드디어 방생! 그런데 애지중지 치료하다가 돌려보내면 조금 서운할 것 같은데요. 진짜 하나도 안 서운합니다. 오히려 이 친구는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고 대견하고 기쁘죠. 약간 좀 잘 안 나가려고 하거나 막 터벅터벅
가면서 뒤돌아보고 이렇게 가는 동물은 오히려 조금 걱정됩니다. 혹시나 적응하기 좀 어렵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일까요? 구조센터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정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들어오는 야생동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동물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야생동물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신뢰하게 되면 야생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성공적인 야생 복귀를 위해서 정을 주지 않고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계속되는 야생동물 사고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무력해지는 순간도 많지만 그래도 계속 이 일을 하는 이유,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걸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유리창에 충돌하는 야생 조류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요라는 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얘기해 왔거든요. 지금은 야생생물법이라는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법까지도 개정이 되면서 유리창 충돌 저감을 위한 많은 사회적인 노력이 실제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그 뿌듯함에 10년 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 김봉균 재활관리사.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건 그 누군가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생동물은 사실 우리랑 단 한순간도 떨어져서 살아갔던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오고 있었고, 그래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게 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닭은 저기 옆집. 네, 옆집 민가가 바로.